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하는 NBA 위클리 리뷰. 네, 오늘은 동서부의 약간 핫한 팀들을 좀 선정을 해봤어요. 근데 뭐 물론 동부는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의 어떤 촘촘한 순위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의 순위 상승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 팀은 서부지구에서 그렇게까지 최상위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상과 달리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팀을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동부부터 가시죠. 토론토 랩터스가 디트로이트의 어떤 계속 질주가 아니었다면 상당히 더 좋은 주목을 받고 이슈의 어떤 중심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미르님부터 먼저 가실까요? 지금 토론토 랩터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토론토가 지난 시즌에 30승, 지지난 시즌에 25승밖에 못했는데 벌써 올해 14승 했으니까 작년, 재작년에 한 거의 절반 이상을 한 거죠. 일단 확실히 좀 바뀐 거는 저는 수비가 확실히 올해 스탯을 보면은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점 6위고요. 그리고 턴오버 유발도 5위. 그리고 스틸도 이제 7위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 필드골 성공률이 낮은 걸로 이제 밑에서 4등이고 필드골 시도도 5위고요. 특히 제일 이제 인상 깊게 본 게 이제 외곽 수비인데 상대 3점슛 성공률이 이제 32.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4등 정도고 상대 3점슛 시도 자체도 이제 적거든요. 37.4개씩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제 길쭉한 선수들이 많은 로스터에서 좋은 수비수를 이용해서 그 장점을 살린 수비를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14승 5패고 9연승이죠. 네. 홈에서 7승 2패, 원정에서 7승 3패. 원정에서도 성적이 굉장히 좋다는 게 고무적이고요. 근데 지금 동부 2위인데 시즌 초반에 잠깐 안 좋았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를 보면은 그 3패를 서부 팀에게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댈러스, 샌앤토니오, 휴스턴 이 팀에게 패하면서 서부 팀과의 경기에서 1승 3패밖에 올 시즌 못하고 있거든요. 홈에서 한 번 이기고 나머지는 다 졌으니까 서부 팀과의 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조금 내려갈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좋아진 거는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 팀이 그 바스켓볼 레퍼런스에 가면 지난 시즌과의 기록을 비교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지난 시즌보다 야투 시도는 줄었는데 야투 성공은 늘었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필드골 성공률이 4.4%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리고 3점슛도 마찬가지요. 4.8%를 덜 던지는데 3.4%를 더 넣고 있어요. 그래서 3점슛 성공률도 2.6%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예. 심지어는 상대에 대한 것은 막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팀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수비 디펜시브 레이팅도 4위, 공격 오펜시브 레이팅은 3위, 넷 레이팅은 5위. 그러니까 상위권에 충분히 오를 만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 팀이 사실 걱정됐던 건 그거거든요. 윙 자원이 너무 많다, 비싼 애이 너무 많다라는데 사실 요즘 메타에서는 또 그게 조합만 이루면 괜찮거든요. 다 스위치 해버리면 되고 수위는. 네. 공격도 이 선수들이 스윙맨이기 때문에 다 돌파도 되고 패스도 되고 이런 게 장점이 오히려 단점을 가리고 장점이 되면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반스, 그리고 잉그램, 그리고 베럿 이 선수에다가 그 벤치에서는 딕, 그리고 뭐 월터 이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윙 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이 팀의 굉장한 장점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딕 선수를 상당히 좋아하시나 봐요, 미르님. 아니, 이게 무의식적으로 웃음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딱 들으니까 갑자기. 근데 굉장히 상남자처럼 뭔가 생겼어야 되는데 약간 꽃미남처럼 생겨가지고, 네. 아무튼 뭐 각설하고, 지금 이 팀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심 축은 아무래도 이제 반즈와 베럿과 뭐 잉그램일 텐데, 이 세 선수가 사실은 그 핸들링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능력이 좀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뭐 퀵클리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약점을 좀 같이 보완해주는 그런 그림도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 토론토의 어떤 에이스 현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격이 누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미르님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일단 잉그램 선수가 확실히 좀 방점을 찍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게, 원래 이제 스카티 반즈를 완전 코어로 해서 농구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반즈라는 선수가 뭐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좋고 다재다능한 선수는 맞는데 어떤 득점력의 고점이라 해야 되나, 그게 좀 뛰어난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고점이 높진 않은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좀 옆에서 득점을 해줄 선수가 있을 때 빛나는 스타일이지 자기가 뭐 더맨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잉그램을 딱 데려왔는데 그 잉그램을 데려온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지난 클리블랜드전이랑 오늘 인디애나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오늘 인디애나전의 경우에는 이제 아예 토론토의 야투가 터지지 않았는데 막판에 이제 잉그램을 완전 아이솔레이션 시켰는데 그게 다 성공을 하고 마지막 슛도 오늘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이제 이런 길쭉이들을 모아놓은 농구에 방점을 찍은 게 잉그램 영입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그 주축 선수들의 조합이 표면적으로는 이 5명이 뭐 주축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조합을 어떤 데이터적으로 보면은 안 좋은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근데 토론토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잉그램, 퍼들, 베럿, 퀴클리, 반스라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뛰어난 5명의 라인업의 어떤 그 생산성 수치가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은 이런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동부지구의 어떤 왕자를 노릴 만한 팀으로 물론 이제 서부 패치가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좀 그 정도 레벨로 보시나요? 이 주전 라인업을 보면. 동부는 지금 열려 있어요. 누가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중반에 한번 위기가 올 거예요. 특히 서부 원정 갔을 때 그때 잘 버텨내면 저는 충분히 홈코트 플레이오프 홈코트 어드밴티지 노릴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4위 이내로. 네. 그 생각보다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주춤하는 모양새여가지고 정말 디트로이트랑 격차만 좀 유지하면 의외로 동부지구의 막판 어떤 순위 싸움의 핵심이 뭐이 토론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거 1회 때 다뤘던 팀들이 막 동부를 이끄는 팀 시카고, 필라델피아 뭐 이런 얘기했거든요. 다 지금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동부는 확실히 열려 있는데 일단 출발이 좋았고 지금 베럿이 빠졌는데도 이기고 있다. 이런 거는 보면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예. 저도 약간 위원님께 궁금한 게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게 이제 저도 기록을 찾아봤는데 지금 주전 선수들의 야투 성률이 진짜 본인의 커리어 평균보다 다 4~5%씩 지금 높은 상황인데 저는 이게 약간 플루크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성적이 떨어질 거라고 좀 사실 예측을 하는 편인데 위원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 팀의 감독이 그 다르코 라야코비치 그 유럽 세르비아인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미국 농구에서도 많이 잔뼈가 굵은 감독이고 지금 보면 유럽형 농구를 많이 추구하는 팀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성과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야투를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그 과정이 나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잉그램의 장신을 이용해서 미스매치를 이용해서 포스트업에서 빼주는 능력도 있고 뭐 스카디 반스도 플레이메이킹이 되는 선수고 뭐 퀴클리도 돈을 저렇게 줘야 되나 싶었는데 뭐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고 베럿도 심지어 저는 베럿이 예전에 있을 때는 이 선수 정말 시야 나쁜 선수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야가 괜찮아졌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토론토를 잘 꾸려가고 있다라고 봐서 효율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베럿이 이제 고향을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이니까 캐나다 소속팀으로 간 것도 듀크 대학 출신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잉그램도 그렇고 듀크 대학 출신이고요. 근데 이 토론토라는 곳은 세금이 높기로 악명 높아요. 얘네가 아마 30만 불 이상이 되면은 연소득이 55%를 아마 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스타들이 꺼려하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 애들 데리고 이렇게 꾸려서 성적을 내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 코어를 잘 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퍼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이름이 퍼들이 맞죠? 읽을 때. 그러니까 얘가 커틀 막 이런 이럴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읽으려면 아마 패틀 뭐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그 발음이 안 되는 발음이거든요. 그게 오해 음라우트 표현. 예. 그런 식으로 읽는 게 무리가 없어요. 우리도 발음 못하는 발음이에요. 그건 안 되는 발음이라서 그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죠. 뭐. 왜냐면 이 팀의 어떤 로스터를 보니까 다 좀 어리더라고요. 잉그램 정도가 97년생이고 이러니까. 근데 퍼들은 제가 알기로는 95년생이어서 뭔가 이렇게 베테랑의 어떤 느낌으로 좀 팀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잘 하고 있나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퍼들 활약점 어떻게 보세요, 미르님? 퍼들은 일단 딱 그 샌안토니오 시절부터 좋은 스크리너 그리고 이제 골밑에서 이제 약간 보드 장악력이 있는 그런 역할을 토론토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주고 있다고 보고 단지 이제 이번 시즌은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좀 야투 성공률이 원래도 엄청 높은데 올해는 거의 74% 정도 거의 자기한테 오는 득점 찬스는 놓치지 않고 있다고 봐서 그리고 특히 이제 약간 오늘 경기를 보고 느낀 건 확실히 좀 퍼들이 장점이 그 세컨 찬스라든지 이제 그런 오펜스 리바운드가 좀 강한 선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좀 길쭉한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제 엄청 신장이 크다 보니까
상대에게 일단 오펜스 리바운드를 많이 내주는 팀은 아니거든요. 토론토가. 그래서 확실히 팀이 원하는 어떤 보드 장악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 의원님 맨날 말씀하신 요즘 메타에도 좀 맞는 게 그 주전 선수들의 높이도 다 길면서 이제 멀티 포지션도 다 소화 가능하고 그리고 뎁스가 꽤 좋아진 듯한 네. 느낌을 좀 드래프트를 굉장히 네. 잘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뭐 보면 올해 뽑은 뭐 콜린 머레이 보이스 외에도 지난해 뽑았던 자말 쉐드 뭐 그리고 뭐 조나단 모보 뭐 이런 선수들도 다 나와서 다 제 몫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산드로 마무켈라 시빌리 이 선수도 상당히 좋아요. 이 선수들이 교체로 들어와서 구멍이 아니라 더 오히려 에너지를 낮으면서 요즘 메타가 깊이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그 파이널에 붙었던 두 팀 때문에 그 깊이 면에서 그러니까 이 팀은 지금 슈퍼스타는 없는데 올해 MBTM에 들만한 선수가 사실 없다라고 봐도 되지만은 올스타급 선수들이 있고 그 선수 외에 벤치들도 어느 팀에 가서도 다 쓸모 있을 만한 선수를 키워내면서 예. 장기 레이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 페이스가 엄청나게 작년보다 더 빨라지고 있거든요. 속도도 빨라지고 그런 면에서 장기 레이스 가서도 버틸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그 자말 저도 좀 위원님과가 있다 보니까 좀 발음을 신경을 좀 쓰게 되는데 자말 제가 아까 중계로 듣기로는 자말 쉐드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자말 쉐드 선수가 작년에 2라운드 드래프트 선수인데 사이즈도 굉장히 작더라고 6피트 1 정도인데 출전 시간 대비 엄청나게 어시스트가 높은 선수고 게다가 또 어시스트 턴오버 레이팅이 엄청 안정적인 선수더라고요. 팀 내에서 이제 출전 시간은 19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어시스트는 2위니까 3점 주성률도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작은 사이즈인데 또 이제 몸이 좀 탄탄하니까 좋은 수비도 보여주고 있고 해서 확실히 토론토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한 11명 정도 선수가 이제 10분 이상의 출전 시간을 지금 출전 시간을 받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뎁스도 어느 팀에도 꿀리지 않는 뎁스를 가지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미리 기자님이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코를 찌르는 질문 하나 드리면서 좀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싶은데 토론토 뎁스가 괜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토론토보다 위에 있는 팀이 디트로이트인데 디트로이트의 어떤 그 뎁스랑 토론토의 뎁스를 비교하면 어디 손을 좀 들어주고 싶으세요? 저는 주전은 토론토가 약 우위인 것 같고 다 합치면은 디트로이트가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체급으로 따지면 디트와 토론토는 체급은 디트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둘이 붙는다고 보면은 사실 주전끼리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알겠습니다. 홀을 찔렀나요 나름? 네. 생각을 못하던 한 번 생각을 안 해봤어가지고. 요즘 또 토론토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이 자말 쉐드? 자말 쉐드 선수는 작년에 저희가 NCAA 특집 때 이게 그 편집에서 안 나갔지만은 이 선수를 추천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이즈가 조금 작은 제일런 브런슨 같은 유형 선수다. 왼손잡이고 포스트업도 해줘서 등지구 플레이도 잘하고 득점력도 괜찮고 이런 선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2라운드 15번으로 뽑아서 굉장히 지난 시즌에도 꽤 잘 써먹었고요. 올해 더 잘 써먹고 있고 조나단 모브 선수도 신장이 작은 빅맨이지만 에너지가 완전히 넘친 선수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잘 꾸렸다 팀을. 예. 그러니까 누가 하나 다치더라도 큰 지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어 선수 몇 명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잉그럼이나 반지만 안 다치면은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베럿 다쳐도 지금 큰 지장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토론토의 어떤 분전은 사실 조금 더 시즌이 지나봐야 이제 최종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보여주는 어떤 모양새로는 충분히 동부지구 4위권 이내를 좀 들 수 있는 그런 팀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저희가 진행하다가 토론토에게 조금 더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부로 좀 넘어가서 저희 그 느바비큐에서 그러니까 느바비큐 시즌 2의 첫 번째 주제가 아마 피닉스 선즈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막 이 팀이 진짜 몇 년 동안 완전 제 바닥을 기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할 팀처럼 여겨졌으나 생각보다 서부에서 나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오늘은 또 어떻게 보면은 같이 분류가 됐었거든요. 피닉스, 세크라멘토를 그래도 어떻게 여유 있게 약간 농락하듯이 경기를 펼치는 거 보니까 피닉스는 올 시즌 조금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아직 시즌 초반이라서 모르는데요. 일단 초반에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완전 뒤집고 있는데
지난해 그 슈퍼스타를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잘하고 있죠. 예. 특히 그 딜런 브럭스가 와서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뭐잘 될 것 같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해주고 있고 거의 에이스급 역할도 해주고 있을 때도 있고 오히려 제일런 그린이 더 주목을 받았을 텐데 이 선수는 오히려 못 나오고 있는데 딜런 브룩스의 활약으로 피닉스 선수가 지금 플레이오프 직행권까지 들어있는 상태죠. 근데 결국은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피닉스 형에서 어쨌든 올 시즌 성적을 내면 낼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굳이 그렇죠. 활약을 멈출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미르님은 피닉스 선즈의 어떤 기세 어떻게 보세요? 일단 피닉스 선즈 일단 좀 경기 로그를 제가 좀 봤는데요. 승패 로그를 12번 이기고 7번 졌는데 사실 이긴 팀들 보면 뭐 세크라멘토, 유타 뭐 이제 샌안토니오 스퍼스 한 번 이겼고 이제 클리퍼스 뭐 이런 팀들 2번 이겼고요. 뉴올리언스 뭐 이런 팀들이고 진 팀 목록을 보면 이제 덴버라든지 뭐 이제 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뭐 골스가 강팀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휴스턴 이런 팀들한테 좀 약했다 보니까 일단 이길 만한 애들한테는 이겼고 질 만한 팀들한테는 다 졌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이번에 여기도 감독이 이제 부덴홀저였다가 조던 오트라는 사람이 감독이 됐는데 조던 오트라는 사람이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좀 코치를 하던 사람인데 제가 좀 서치를 해보니까 수비 조직력을 굉장히 강조해온 인물이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피닉스 감독이 된 이후에 이번 시즌 피닉스 수비가 확실히 좀 스탯이 좋고 특히 이제 디플렉션, 뭐 스틸 이런 스틸이 특히 리그 2위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 6명의 선수가 이제 8명의 선수가 팀 내에서 스틸이 평균 스틸이 1개 이상이고 그리고 데빈 부커도 0.9개로 거의 1개에 육박하니까 굉장히 이제 상대 핸들러가 약간 좀 별로인 팀 이런 팀들 만나면 확실하게 좀 수비로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또 이긴 팀들이 다 세크라멘토, 뭐 유타 핸들러가 시원치 않은. 죄송하지만 세크라멘토가 자꾸 먼저 나오는 이유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네. 좀 약간 그 경기를 좀 보다 보니까 특히 또 이제 슈퍼스타 의존도 굉장히 강한 팀이었잖아요. 뭐 케빈 듀란트, 브래들리 빌, 뭐 데빈 부커 이런 선수들의 이제 중심의 어떤 농구 또 미드레인지 중심의 농구 이런 농구를 하다가 이 의존도가 확 줄이고 이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 뭐 이런 걸 극대화시키면서 리그 트렌드 한마디로 그냥 뭐 딱히 특별한 걸 했다기보다는 체질 개선을 통해 리그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그런 경기 스타일로 바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와 비슷한 체급이거나 좀 아래급 팀들한테는 다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시즌 만에 가장 리그 트렌드랑 멀리 있던 팀이 그 리그 트렌드랑 맞는 분위기로 이렇게 좀 바뀐 느낌은 좀 드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세크라멘토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예전에 이제 저희 G리그 촬영할 때 미르 기자님이 네. 웨스트브룩 얘기하면서 세크라멘토 차라리 웨스트브룩한테 정권 주고 한번 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세크라멘토 아닌가요? 지금 실제로 그 얘기대로 지금 되고 있죠. 괜찮은 것 같나요? 본인이 예상한 대로? 완전히 막 정권을 준 것 같지는 않던데요. 보면 그냥 제가 봤을 때 확실하게 좀 밀어주는 라인업을 구축을 하려면 드로잔 뭐 이런 선수들을 좀 클리퍼스로 보내고 근데 그 과정이 차라리- 그러니까 주려고 지금 다 내보낸다라는 선언을 한 상태 아닌가요? 그래서 그게 또 실제로 웨스트브룩을 밀어주기 위해서 내보내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어차피 이제 세크라멘토도 뭐 탱킹하는 팀은 아니니까 만약에 한다고 치면 어중간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웨스트브룩 중심으로 로스터를 마지막으로 짜가지고 달려보면 그나마 지금보다는 낫지 않나 이런. 세크라멘토 얘기하면 또 너무 슬퍼지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면은 그 위원님이 계속 저희 이제 뎁스 농구가 대세다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이렇게 NBA를 보다 보면은 정말 막 투웨이 계약자들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정말 로스터의 모든 걸 다 짜내서 플레이를 그러니까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길레스피 이런 선수들 같은 선수들이 각 팀마다 뭐 이런 스펜서 같은 선수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이 뭔가 벤치 핸들러들을 조금 어리고 약간 언드래프트들이나 뭐 투웨이 선수들 많이 쓰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런 선수들의 활약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올해 투웨이 선수들이 나와서 깜짝 활약하는 경우 굉장히 많았죠. 얼마 전에 케일럽 러브 그 포틀랜드에 있는 선수가 또 폭발하기도 했었고 이런 선수들이 다 못하는 선수들이 아니었어요. 뭐 대학 고등학교 때 다 날아다녔던 선수고 대학 때도 날아다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NBA가 사실 투웨이 선수라고 해서 기량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선수들이 오히려 상대 스카우트들이 이 선수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기회를 받아줬을 때 터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경우 계속 생길 거고 그런 선수들이 그걸 성공하면은 다른 선수들에게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어떤 뭐 윙이나 어떤 센터나 이런 선수들이 투웨이로 활약하기 좀 어려워. 왜냐면 공을 아무래도 만지기가 좀 어려우니까. 근데 이런 벤치 핸들러 같은 역할은 의외로 약간 하브리그 씹어먹던 선수를 잠깐 땜빵으로 써도 충분히 좀 대체가 가능. 오늘 뭐 물론 이 선수는 되게 최상에서 뽑힌 선수긴 하지만 리드 셰퍼드 선수가 오늘 골스랑 할 때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 키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는 것 같아서. 슈퍼는 그래도 나름 상위 편. 그러니까 완전 최상의 픽이긴 하지만 그런 선수 중에 가장 성공한 선수 보면 그 레이커스의 그 오스틴 리브스 드래프트 안 받았는데 지금 완전 뭐 슈퍼스타 아니겠습니까? 네. 핸들링 되고 패스 되니까. 리브스는 혹시 슈퍼스타로 인정을 하시는? 슈퍼스타죠. 올해 보면은 라벨로보다 스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멜로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나요? 부상 그래요? 많이 안 당하고 요거는 2-30점씩 넣어주고. 좀 생각 다르죠.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일단 리브스가 제가 그 23년도에 그 농구 월드컵 결승을 보려고 그 필리핀에 갔었거든요. 마닐라에. 근데 그때 이제 그 미국이랑 캐나다랑 3, 4회전을 봤는데 그 관중들이 뭐 브런슨 이런 애들이 볼 잡으면 소리가 없는데 리브스가 공을 잡으면 막 함성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준으로는 사실 주전까지는 아닌데 약간 벤치에서 좀 에이스 롤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굳이 레이커스 선수여서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 절대적이지 않을까요? 네. 그 뭐 그런 걸로 하죠. 아니 왜냐면 그래서 선수들이 레이커스에서 뛰고 싶고 뭐 이런 또 골스에도 뛰고 싶고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반대로 못하면 욕 엄청 먹거든요. 예, 스포잼스키 같은 애들을 욕 많이 먹잖아요. 이 다른 팀에서 그 정도면 욕 먹을 정도 아닌데 예, 욕을 더 먹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미르님은 요런 이렇게 투웨이 계약자들이나 요 정도 어떤 로스터를 차지할 선수들의 어떤 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요즘? 또 좀 조명할 만한 선수가 있나요? 팀을 떠나서. 저는 일단 제 머릿속 이제 선수 빅데이터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당장 생각나는 선수는 없는데 그 확실히 좀 핸들러들 중에서 좀 공격력이 부족해서 뭐 리딩 능력이 부족해서 리그에 오지 못하는 선수는 없고 사이즈에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은 뭐 수비적인 문제가 리그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여겨져서 높은 픽을 못 받거나 뭐 2라운드에 들어오거나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있는 뭐 지금 피닉스의 길리스피 선수도 사실 보면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백인 가드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수도 따지고 보면 대학교 때는 굉장히 팀을 이끄는 위치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빅리그 와서도 뭐 이런 활약을 하는 게 놀랍진 않지만 이 선수들이 이제 연착륙을 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사실 뭐 크게 주전급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요? 좀 수비가 그렇죠. 힘드니까. 사실 이런 선수들은 단기 샘플로만 평가를 해야 되는 선수들이니까 왜냐면 시즌 끝날 때까지 계속 뭔가 주축 멤버로 활약할 가능성은 적으니까 시즌 초반에 이렇게 잘해주면 사실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피닉스는 사실 이제 제일런 그린이라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주축 선수가 아직 이제 이탈을 해 있는 상황인데 이 선수가 얼마 전에 나왔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피닉스 선수의 지금 잘 나가는 분위기에 약간 뭔가 여러 선수들이 좀 나와가지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에 제일런 그린 같은 선수가 들어오는 게 마냥 플러스 요소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 어떻게 보세요? 저는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봐요. 가용자원이 많은 게 좋고 이 선수 뭐 검증이 돼 있는 선수기 때문에 외곽도 되고 핸들링도 되고 운동력 좋고 네. 저는 가용자원이 많은 게 그러니까 투웨이 선수들이 뜨는 이유는 아무래도 페이스도 빨라지고 뎁스가 깊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부상자가 나오면은 그걸 채워줄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당연히 제일런 그린은 그런 선수들보다 위고 네. 저는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제일런 그린의 어떤 오펜스 능력에만 치우쳐진 그런 그림으로 갈 확률은 없을까요? 뭐 그렇게 가겠죠. 근데 디펜스에서 메워줄 수 있는 딜런 브록스 같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 거에서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미르님은 그린의 어떤 복귀가 피닉스 선수의 날개를 달아줄 거라고 좀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린과 맞물려서 뭐 그레이스 날리 이런 선수들 복귀하면 확실하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피닉스 선즈가 확실하게 좀 수비는 좋고 디플렉션 스틸 많이 만들어내는데 페이스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게 이제 수비로 만들어낸 이제 찬스를 어떤 속공으로 이제 전환시킬 어떤 역량이 좀 부족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속공에 가장 이제 최적화된 선수가 이제 제일런 그린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 지금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 림에 돌격해줄 선수가 사실 피닉스 로스터에는 없다 보니까 제일런 그린이 만약에 들어오면 확실히 오펜스에서는 이 선수가 확실히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판타지 선수여서 이렇게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언제쯤 타임라인이 좀 언제쯤으로 잡혀 있어요, 그린? 그 저번에 다쳤을 때 한 그 4주인가 뭐 6주, 4주에서 6주라고 나왔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타이밍적으로는 나쁘지 않네요. 왜냐면 지금 어떤 하입 받은 선수들이 조금 주춤할 때쯤 그린이 와가지고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림이 좀 예상이 되는데 피닉스 선즈 관련해가지고 혹시 또 하고 싶은 얘기 좀 있으셨나요? 근데 기록을 보다 보니까 진짜 놀라운 기록이 두 개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뭐 작년 시즌보다 몇 퍼센트 는다 이런데 피닉스 선수 같은 경우는 오펜스 리바운드가 36.1%가 증가했어요. 지난 시즌. 굉장히 수치고요. 상대 턴오버 40.2%가 늘었으니까 디플렉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턴오버까지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수비 지표는 대부분 다 마이너스니까 상대가 더 못하는 게 만드는 게 됐고 공격 지표는 대부분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경험 성적이 12승 7패 이 나쁘지 않은 성적이잖아요. 예. 그렇게 나오고 있다. 물론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끝까지 갈 거다라고 보진 않지만은 충분히 저는 플레이오프 플레이인 토너먼트 충분히 다툴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지금 2위 레이커스랑 2경기 차이거든요. 2위까지 계속 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근데 잠깐 2경기 정도면 혹시 뭐 미르님은 그럼 어쨌든 피닉스 선즈에 약간 뭐 미리 얘기하기는 좀 이르긴 하지만 결국 시즌 말미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거다를 한번 살짝 예측해 볼까요? 저는 사실 그 유석주 기자님이랑 같이 한 콘텐츠에서도 이미 한 얘기인데 9등 정도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일단 좀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약간 삶을 포기한 팀들이 한 4팀 정도 있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 플레이인 토너먼트 가는 거 자체는 난이도가 굉장히 좀 쉬운 편이죠. 난이도가 쉽다고 생각을 해서 9위 정도면 딱 적당하게 한 40승 전후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9등 예상하겠습니다. 지금 동부는 약간 그 팀들이 우리 한번 제대로 운영을 해볼까라고 생각하면은 6위권까지 노릴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 서부는 우리 제대로 한번 준비해볼까 하면 프린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레벨인 것 같아서 역대 이렇게까지 뭔가 갈린 또 시즌이 또 있었을까요? 뭔가 절반의 팀이 약간 탱킹 노선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NBA가 아니라 저는 KBL에서 기억나는데요. 예, 그때 두경민, 김종규, 예, 그리고 경희대 3인방, 경희대 3인방에다가 박재현, 뭐 이재도 뭐 이런 선수들 있을 때 그때 들었을 때 KCC는 하승진 군대 보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포기해버렸고요. LG, KT 뭐 이런 팀들 시즌 막판에 지려고 난리쳤던 기억이 나요. 제일 기억에 남던 경기가 그거였어요. KT하고 LG가 실제로 붙었는데 KT의 김현중 선수가 연장으로 가는 동점골을 넣었는데 감독한테 혼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찬진 감독이 한번 들고 일어난 적이 한번 있지 않았나요? 그랬나? 하여튼 그런데 되게 재밌었어요. 중계 좋은데 결승골 넣었는데 막 혼나고 있더라고. 동점골 넣었는데. 그리고 감독들이 막 점수차가 벌어져서 작전 시간을 안 불러요. 막 이런 식이었어요. 참 재밌었죠 그때. 예. 그러면서 서로 플레이오프 안 가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플레이오프를 가야 되는 삼성이 플레이오프를 가는 상황이 됐었죠. 저는 기억나는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17년도인가요? 18년도인가 그때 NBA가 그 시즌 막판인가요? 그때 막 멤피스는 마크 가솔이랑 뭐 마이크 콜리 아예 수납시켜버리고 그리고 막 동부에서도 막 플레이오프 그때가 8위까지 플레이오프 나가는 포맷이었는데 막 프로 플레이오프를 안 가려고 막 9등부터 15등까지가 막 다 일부러 지고 동서부 상관없이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해까지만 해도 이제 꼴찌 하면은 뭐 23% 뭐 그 다음 20% 막 이랬는데 14%로 이제 일괄로 이제 15, 14, 13등이 된 그 시즌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때 시즌이 좀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게 거의 시즌 막판에 뭐 이제 노선을 바꾸는 경우는 이제 왕왕 있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미르 기자님 말씀하셔가지고 서부 순위표를 봤는데 유타, 클리퍼스, 세크라멘토, 댈러스, 뉴올리언스는 이미 좀 뭔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여서 클리퍼스는 전력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받았지만 워낙 코트 안팎에서 문제가 좀 많은 팀이기도 했고 그 바로 위가 멤피스거든요. 멤피스도 조금 요즘 좀 상태가 메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룬 피닉스까지 약간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고 하면
서부 지역에선 8위권까지는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가는 그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기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래도 피닉스가 그 중에서는 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일단 내년에 드래프트가 깊이도 깊고 재능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 5위 안에만 들면은 괜찮은 선수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무조건 자체 픽이 있는데 초반에 안 좋으면은 들어 누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토랑 피닉스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또 허를 찌르는 질문 하나 또 위원님한테 드리면 그때 그레이슨 알런 얘기하시면서 아 퇴출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선수가 어쨌든 지금 리그에서 자리를 나름 잡아가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레이슨 알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나요, 선수가? 알렌 계속 실력적으로만 그렇지 뭐 사실 네. 저도 사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선수거든요. 왜냐면 그 카로스한테 시카고 보스 시절에 그 진짜 더티한 파울 해가지고 얘가 한 시즌 쉬었던 적이 있어서 그 솔직히 잘해도 저는 그렇게 뭐 실력은 인정을 하겠지만은 대학 때부터의 그런 명성이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나 악명 높았던 거예요? 최악의 선수 이런 평도 있던데. 그래서 그 듀크 대학의 마이크 셰프스 감독이 자체적으로 징계를 줬어요. 무기한 출장 정지라고. 예. 하도 막 발 걸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발 걸어 넘어뜨리고 막 애 잡고 막 이런 거 많아서 비난이 엄청나게 되니까 구단 자체적으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준다는 거 거의 없잖아요. 예. 무기한 출장 정지를 줬죠. 예. 근데 그 다음 경기에 졌어요. 한 경기만 해서 복귀했죠. 그래도 대학 때 실력적으로는 날아다녔나 보네요. 2013년도에 2017년도였나? 하여튼 우승할 때 1학년이었어요. 96년생이니까 그때쯤일 거예요. 13년도였을 것 같은데 아마 그때 우승을 할 때 1학년이었어요. 1학년. 예. 대부분 1학년이 주축이었어요. 듀크 대학은. 네. 근데 이 선수는 벤치였어요. 벤치 멤버였는데 사실 그때 위스콘신이랑 붙었는데 위스콘신은 4학년 주축이었던 팀이었고 경기 초반에 밀렸어요. 그리고 자리 오카포 선수가 파울 트러블에 걸려서 나가고 막 우리 어린 선수들이 파울 트러블에 걸려서 위기였는데 벤치에서 딱 얘가 나와가지고 기가 막히게 피켓롤을 하면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얘 눈에 띈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 사실 그때는 그 워낙 출중한 동기생들이 많아서 벤치에서 나왔었는데 그때 우승할 때 저는 주역이었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MOP 주면은 얘 줬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전에 뭐 단테 디빈첸조급의 활약이었나요? 단테 디빈첸조 빌라노바 우승할 때 보다 그 벤치에서 나와서 임팩트 확 줬으니까 분명히 지는 분위기였고 10점 차 정도로 밀렸고 우리 주축 선수인 자리 로카포가 나갔고 뭐 저스티스 이런 애들 다 못하고 있고 다 못하고 있는데 얘가 나와서 경기를 흐름을 뒤집어 버렸으니까. 왜냐하면 위스콘신이 피켓롤 수비를 못했어요. 되게 못했어요. 근데 얘가 피켓롤로 다 뚫고 들어가가지고 다 만들어주고 다 득점했으니까 흐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였으니까 기억이 딱 남죠. 그리고 제가 얘가 4학년 때 듀크 대학에 그 미드나잇 매드니스를 갔었어요. 거기서 슬램덩크 대회를 해요. 자체적으로. 거기서 우승했었어요. 백인인데 엄청나더라고요. 사실 얘보다 저는 그때 다른 선수가 더 인상적인 실패를 이 선수 계속 실패하고 얘는 계속 넣기 때문에 얘가 우승을 했는데 백인인데 운동 능력이 상당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알렌이 이렇게 좀 최악의 선수라는 평가받는 이유가 공중에서의 파울이 좀 많아서 아마 좀 그리고 발 걸고 자기 안 되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때리고 막 요즘 보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경기를 다 중계하는데 다 잡히거든요 결국은. 디그니랑 좀 비슷한 스타일인 거죠. 그리고 뭐 딜런 브룩스. 근데 이 팀에 걱정되는 건 프린 같은 거 가서 사고 칠까봐 저는 걱정이긴 해요. 그럼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앨런이 진짜 그 카루소 그 부상 상황 좀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그때도 굉장히 좀 심하게 파울을 했던 걸로. 그때 이제 트랜지션 상황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카로소가 이제 레이업 오를 때 이제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꽂아버렸죠 한마디로. 근데 이게 궁금한 게 같은 미국 스포츠인데 MLB는 이 보복 문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는 원래 그렇지만 뭐 우리 팀 선수가 공을 한 대 맞았다. 그러면 뭐 다음에 투수가 좀 복수해주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NBA는 이런 좀 하드한 파울을 굉장히 많이 해도 사실 팀 차원에서 이렇게 보복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다 이 게임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좀 있나 봐요. 그걸 못하게 규칙적으로 자꾸 만드니까. 일단은 뭐 벤치 클리어링이 안 되도록 일단 만들어놨고 뭐 예를 들어서 그 계속 룰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 나오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자자파 출리아 룰 같은 거 생기고 계속 생기니까 리그 차원에서 보호를 해주니까 굳이 보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알렌이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런 문제를 일으키던 선수였는데 그렇게 뭐 코트 내에서 다른 선수라고 막 이렇게 뭐 신경전이 많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 두 팀에 대해서 또 얘기 마지막으로 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팀 모두 생각보다 잘하고 있지만은 일정적인 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즌 중반 돼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위원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미르 기자님이 피닉스 선수의 상대를 쭉 읊어줬잖아요. 아직 동부 원정을 떠나지 않았나 보네요. 동부 팀과 그쵸. 경기를 거의 하지 않았나 보네요. 일단 홈 경기가 더 많았어요. 11경기가 홈이었고 원정 경기 7경기.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 성적이 좀 좋았다 싶은 팀들은 일정이 좋았던 경우가 저 오히려 스테이트가 반대로 보면 일정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원정도 많이 갔는데 홈 경기가 아마 5경기, 6경기밖에 없었고 이틀 연속 경기도 너무 많았으니까 예, 일정이 불리한 걸 봤으니까 제가 볼 때는 시즌 후반에 오히려 골든 스테이트 같은 팀은 덕을 보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피닉스가 아직 동부 원정을 가지 않고 동부 팀들을 많이 상대 안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나중에 승수를 조금 더 쌓을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근데 이게 원정이라는 게 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압도적인 전력은 아닌데 원정 가서 체력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겨야 될 경기를 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토론토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 백투백 일정이 15회나 돼서 리그 2위더라고요 이번 시즌은. 아직 그 일정을 맞이하지 않았으니까 진짜를 아직 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냥 약간 좀 회의적인 시각이 일단 디포트로 좀 약간 깔려 있으니까. 우리 모두 각이 네. 예, 모드라서 근데 적어도 이제 82경기까지 하니까 40경기까지는 좀 봐야 뭔가 좀 윤곽에 나오지 않을까. 지금 한 20경기 조금 넘게씩 한 것 같으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토론토와 피닉스 과연 시즌 중반 즈음에 다시 조명을 할 때도 이 정도 순위를 기록하고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 시간이었고요. 저희의 토론토 피닉스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